새벽마다 지하실에서 혼자 품새를 연습하는 전학생. 과연 그녀는 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을까요? 편견과 차별에 맞서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반, 김아린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죠. 뉴햄프셔주 로즈필드의 아침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합니다. 집안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 할인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죠. 지하실로 내려가는 발걸음도 조심스럽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리지 않게 벽 쪽으로 몸을 기울여 천천히 내려가죠. 지하실 한쪽 구석, 아무도 모르는 작은 공간에서 하리는 숨을 고르고 자세를 잡습니다. 태극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한 품새씩 정성스럽게 연습하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한때는 무대 위에서 수백 명 앞에서 펼쳤던 품새들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에서만 펼쳐지는 비밀이 되었어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강인함과 부드러움, 그 완벽한 조화를 느끼며 하리는 잠시나마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6시가 되면 다시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죠. 샤워를 하고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거울 속 하리는 그저 조용한 전학생일 뿐이에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새어머니 캐럴이 건네는 샌드위치를 받으며 하리는 작은 미소를 지어요. 고마워요, 캐럴. 미국인 아버지 데이비드는 신문을 읽으며 가끔 하린을 바라보고 격려의 말을 건네죠.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지?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에 하리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복 동생 토미가 시리얼을 흘리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하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로즈필드 고등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하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과 한적한 마을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한국의 복잡하고 빠른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기서라면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이후로 태권도와 거리를 두게 된 복잡한 감정들이 여전히 하린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가끔은 꿈에서도 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때마다 깨어나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해요. 학교에 도착한 하린은 평소처럼 조용히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고개를 너무 들지 않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죠. 이미 익숙해진 습관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이 하린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린, 여기야. 사물함 앞에서 앨리슨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앨리슨 톰슨은 하린이 로즈필드 고등학교에서 만난 첫 번째 진짜 친구였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늘 하린을 배려해주는 따뜻한 친구죠. 오늘 체육 시간에 배구한다고 하던데 걱정되지 않아? 하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죠. 사실 체육 시간은 하린에게 가장 조심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반사신경과 순발력을 숨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공이 날아오는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해버리곤 했습니다.
수학 시간과 영어 시간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체육 시간이 되었어요. 체육관에 들어서자 이미 배구 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팀을 나누어 모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가능한 한 뒤쪽에 서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담임 선생님인 존슨 코치가 하린을 앞쪽 팀으로 배정했어요. 게임이 시작되고 하린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참여하려 했습니다. 공이 자신에게 오면 단순하게 넘기고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상대팀에서 강하게 스파이크를 날린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공이 하린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왔어요. 순간적으로 하린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중심을 낮춘 채 완벽한 자세로 공을 받아냈죠. 그리고는 정확한 각도로 팀 동료에게 패스를 올렸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정확했어요.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하린에게 집중되었죠. 와, 하린. 진짜 대박이다. 앨리슨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받을 수 있어?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쟤 진짜 운동신경 좋네. 어디서 배운 거야? 역시 뭔가 다르더라. 하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관심이 바로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체육관 반대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이콥 밀러와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이콥은 로즈필드 고등학교의 스타 운동선수였어요. 미식축구와 레슬링 모두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인기 있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기에는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두운 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저 아시아애 좀 봐. 제이콥이 친구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하린의 귀에 들렸어요. 역시 아시아인들은 다 무술 하나씩은 하나 보네.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쿵푸? 가라테? 아니면 태권도? 하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시선들, 이런 편견 섞인 관심이 바로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태권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무술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 일부라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향하면서 하리는 앨리슨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린, 정말 어디서 배운 거야? 너무 멋있어. 하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그날 이후로 하린의 학교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하리는 이런 관심이 결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오후 제이콥과 그의 친구들이 하린이 앉은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어요. 안녕, 쿠나 푸 마스터? 제이콥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친구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책을 보려 했지만 제이콥은 멈추지 않았어요. 야, 무시하지 말고 대답해봐. 너 정말 무술하는 거 맞지? 제이콥이 하린의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좀 가르쳐줘. 아니면 시범이라도 보여달라고. 도서관 사서인 윌슨 선생님이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제이콥은 목소리만 낮출 뿐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그냥 친구랑 공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하린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대답해봐. 아니면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하린은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서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제이콥은 그런 할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봐, 도망가네. 역시 가짜였나 봐. 카페테리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할인이 점심을 먹고 있으면 제이콥 무리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하이야 하는 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이상한 무술 동작을 흉내내며 웃곤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관심 없는 척 했지만 몇몇은 함께 웃기도 했어요. 할인,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앨리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말하자.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무시하면 지겨워서 그만둘 거예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 그 시선들과 조롱하는 소리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 때문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한국 중등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실력이 여전히 자신의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인아, 태권도는 싸우기 위한 게 아니란다.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언제나 그 마음을 잊지 마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체육관에서도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제이콥이 일부러 할인 근처에서 운동하며 실전에서는 어떨까?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 무술이 진짜 실전에서도 통할까? 아니면 그냥 쇼용일까?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을 때마다 할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할인은 참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조용히 적응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평소처럼 학교 어땠어? 라는 질문에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지하실에서 품새를 연습할 때 동작들이 예전보다 더 강렬해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 조금씩 표출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은 우연히 작은 스포츠 센터를 발견했습니다. 건물 앞에 걸린 간판들 중에서 태권도 도장이라는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동안 그 앞에 서서 망설이던 할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간판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할인은 다시 그 스포츠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장 안에서는 몇 명의 학생들이 기본기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얀 도복을 입고 품새를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풍경이었죠. 특히 지도하는 사범의 모습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동양인 같아 보이는 그 사범은 학생들의 동작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교정해주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할인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도장 안에 있던 사범이 어느새 밖으로 나와 할인 옆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정입니다. 여기 관장이에요. 브라이언 정 사범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할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할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태권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브라이언 사범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지만 브라이언 사범은 할인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태권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의 질문이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하리는 더욱 당황했어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브라이언 사범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다르거든요. 중심이 잡혀 있고 자세가 안정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균형감이죠. 하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쉽게 들켜버리다니. 맞아요. 하린이 작은 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브라이언 사범은 하린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장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봐요. 도장 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태권도의 정신을 담은 글귀들이 한글과 영어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같은 글들을 보며 하리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앉았어요. 저도 한국에서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15세 미국으로 와서 한동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린이 고개를 들어 브라이언 사범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놀라웠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태권도가 도와줬어요. 브라이언 사범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정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하리는 컵을 손에 쥐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태권도를 멀리했던 이유가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죽음, 그 이후의 상실감, 그리고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것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태권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브라이언 사범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태권도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단순히 기술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삶을 살아가는 정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주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나요? 브라이언 사범의 질문에 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리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콥과 그 무리들의 괴롭힘, 편견 섞인 시선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답답함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에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도 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일어나 인사를 하려 했지만 브라이언 사범이 말했어요.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세요. 여기는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린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로즈필드 고등학교 복도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친선 무술대회 개최 마이너스 학생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다양한 무술 종목의 친선 경기를 개최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체육부까지 신청 바랍니다. 하리는 그 공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이콥이 이것을 빌미로 또 무슨 일을 벌일까봐 불안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어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제이콥이 친구들과 함께 할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인, 드디어 너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네. 제이콥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인이 조용히 물었지만 제이콥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무술대회 말이야. 너 그동안 숨기고 있었잖아. 이제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보여줄 때가 된 거 아니야? 카페테리아의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인과 제이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친선 경기라고 되어 있잖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이콥의 친구 중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제이콥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무서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놀린 게 사실 맞는 말이었나 보네. 그냥 허세였구나. 앨리슨이 할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인, 굳이 상대할 필요 없어. 가자. 하지만 제이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인, 너 정말 실력이 있다면 증명해봐. 아니면 지금까지 모든 게 가짜였다고 인정하든지. 카페테리아 안의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할인이 정말 무술을 할 줄 아나? 제이콥이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재미있겠는데 누가 이길까? 할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까지. 브라이언 사범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 좋아요. 할인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카페테리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이콥이 승리한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이건 복수나 증오로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통해 배운 정신으로 임할 거예요.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제이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는 뻔하거든. 하지만 할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낀 건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요.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제이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지면 지금까지 내가 허세 부린 거 인정하는 거야. 할인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죠. 그날 오후 할인은 브라이언 사범의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결심하셨군요. 브라이언 사범이 할인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준비해야겠네요. 브라이언 사범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상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준 태권도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할인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의 도전 소식은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교실에서,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학생들은 다가올 무술 대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관심이었지만 일부는 할인을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할인, 정말 대단해. 수업 시간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할인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평소에는 말을 걸지 않던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이콥 저 녀석 혼내줘. 우리가 응원할게. 하지만 할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앨리슨의 변하지 않는 우정이었어요. 할인, 내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난 그냥 내가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앨리슨이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방과 후 할인은 매일 브라이언 사범의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예전의 치열한 경기 준비와는 달랐어요. 브라이언 사범은 기술적인 연습보다는 정신적인 수양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브라이언 사범이 할인과 함께 명상 자세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으로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할인은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어요.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다시 떠올랐어요.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란다. 기본 동작 연습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멀리했던 품새들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몸에 배어있던 기억들을 깨워나갔어요. 태극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각 동작마다 담긴 의미를 다시 새겨가며 연습했습니다.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브라이언 사범이 할인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공격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한편 학교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국제 학생들과 소수 민족 학생들이 할인을 위한 응원팀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 인도에서 온 프리아,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인 마커스까지 모두 할인의 편에 서서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 마커스가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지. 할인이 이기는 건 우리 모두의 승리 같은 거야. 학교 곳곳에는 기마린 파이팅 이라고 적힌 작은 배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도 그 의미를 알고 함께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할인을 격려하는 말을 건넸어요. 할인, 내가 보여주는 용기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상담 교사인 김순 선생님이 할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학교가 더 포용적인 곳이 되어가는 것 같아.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할인이 무술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할인의 진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아빠는 응원할게. 새어머니 캐럴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인, 당신이 자랑스러워.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심지어 어린 이복 동생 토미까지도 누나 진짜 강한 거야? 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인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찾은 것이었어요. 오래된 상자 속에서 깔끔하게 접혀 있는 새 도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검은 띠가 함께 들어 있었고 작은 편지도 있었어요. 할인아, 언젠가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도복을 입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 태권도는 내 안에 있는 힘을 깨워줄 거야. 사랑하는 딸에게. 마이너스 엄마가.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준비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대회 전날 밤, 하리는 그 도복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 드디어 다시 일어설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숨지 않을 거예요. 무술대회 당일 로즈필드 고등학교 체육관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까지 몰려들어 관중석이 가득 찼어요. 체육관 한쪽에는 임시로 설치된 매트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다양한 무술 종목을 하는 학생들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탈의실에서 어머니가 남겨준 도복을 천천히 입었어요. 하얀 도복에 검은 띠를 매는 순간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리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체육관으로 나가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하린의 당당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기마린 파이팅, 구호가 터져나왔고 앨리슨을 비롯한 친구들이 힘차게 응원 배너를 흔들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저게 진짜 태권도복이구나. 학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이콥도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킥복싱 글러브를 끼고 있는 그의 모습은 확실히 위협적이어 보였어요. 하지만 하린의 달라진 모습을 보자 제이콥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상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죠. 대회 진행을 맡은 존슨 코치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친선 무술대회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킥복싱의 제이콥 밀러 선수와 태권도의 김아린 선수의 경기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매트 위에서 두 선수가 마주 섰습니다. 제이콥은 주먹을 앞세우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고 하리는 태권도의 기본 자세로 차분하게 중심을 잡았어요. 브라이언 사범이 관중석에서 하린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제이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른 잽으로 하린의 거리를 재더니 강한 오른손 펀치를 날렸어요. 하지만 하린은 침착하게 몸을 뒤로 빼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제이콥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킥복싱과 복싱을 혼합한 다양한 기술들을 쏟아냈지만 하린은 태권도의 기본기로 정확하게 막아내거나 피해냈습니다. 발놀림이 가볍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하린이 계속 피하기만 하네. 언제 공격할까? 관중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상대의 패턴을 파악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공격이 닿지 않자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하린이 움직였어요. 제이콥의 크로스 펀치를 피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앞차기를 날렸습니다. 제이콥의 몸이 뒤로 밀려났어요. 관중석이 터져나갔습니다. 우와, 대박. 하지만 하린은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제이콥이 균형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괜찮아요? 하린이 물었고 제이콥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제이콥이 다시 공격해왔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중했어요. 하린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린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정당당하게 맞섰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이콥이 마지막 힘을 다해 강한 콤비네이션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하린은 완벽한 타이밍에 회전차기를 구사했습니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동작이었지만
제이콥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조절된 힘이었어요. 제이콥이 매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부는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승리의 포즈를 취하는 대신 제이콥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좋은 경기였어요. 제이콥이 하린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강하구나. 미안해, 하린. 그동안 너를 잘못 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관중석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제이콥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모든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편견 속에서 강함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린,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야. 정말 미안했어.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수나 승리의 기쁨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감동이었어요. 브라이언 사범이 매트로 올라와 하린을 포옹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로즈필드 고등학교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린과 제이콥의 경기를 계기로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하린에게 인사를 건넸고 제이콥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린, 정말 멋있었어. 전에는 말을 걸지 않던 학생들까지도 하린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권도 정말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어? 내 품새 동작 정말 아름다웠어. 이런 관심들이 하린에게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린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실에서 혼자 품새를 연습하던 시간들도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숨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지고 마음을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이죠.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하린은 학교의 문화 다양성 동아리 담당 선생님인 라이언 선생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린, 우리 동아리에서 태권도 워크숍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 다른 학생들도 관심이 많아하고 문화 교류에도 좋을 것 같은데. 하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브라이언 사범도 이 계획에 흔쾌히 동의했고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태권도 워크숍이 열린 날 체육관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참여했어요. 제이콥도 앞자리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린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당했어요. 저는 김아린이고 오늘 태권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린은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부터 시작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발차기나 주먹질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 자세와 간단한 품새를 시연하며 설명했습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때릴 수 있을 때 참는 것에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기본 동작을 따라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제이콥이 가장 열심히 참여했고 다른 학생들도 즐겁게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생각보다 어렵네. 체육관은 웃음소리와 격려의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한 학부모가 할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집에서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할인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오늘 워크숍 어땠어? 아버지 데이비드가 물었고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태권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새어머니 캐럴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인, 당신이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이제는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토미도 누나,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라며 장난스럽게 발차기 흉내를 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태권도 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게요. 다음 주부터는 정기적인 태권도 워크숍이 열리기로 했고, 할인은 브라이언 사범과 함께 더 많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제이콥도 정식으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둘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인의 눈빛에는 이제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성장한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즈필드 고등학교의 작은 체육관에서 시작된 변화는 점점 더 큰 파장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할인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